자, 근신경 통증 조절학회의 1강 수업 중에 기초 수업입니다. 오늘은 29번 상한 이두근을 수업을 진행할게요. 말 그대로 이제 상완, 그러면 이제 위팔이랬죠. 위상자에 팔완자. 이두니까 이제 머리가 두 개야. 지금 보니까 근육이 두 갈래로 나눠서 가죠. 그래서 두 갈래로 나뉜다고, 뭐 신용어로는 두갈래근이라고. 두갈래근. 위팔 두갈래근.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그냥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한 게 신용어. 구용어는 뭐예요? 한자식. 일본식 한자식입니다. 일본식 한자식으로도 우리나라 의학은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 우리 쪽으로 들어온 게 더 많아요. 해박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뭐 영어로는 서양에서 부를 때는 바이셉스, 바이라는 게 두 개를 뜻해. 바이시클 들어봤죠? 자전거. 그게 뭐예요? 바퀴가 두 개 달렸다고 바이야, 바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바이셉스고 브라키가 이제 상한이라는 뜻이야. 상한. 그 바이셉스가 그러니까 두 개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키 하니까 상한이죠. 그래서 상한 이두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셉스 브라키 머슬이라고 부르는 거죠. 두 개니까 S를 붙인 거예요. 머슬즈하고 S를 붙인 거죠. 그리고 기시정지나 신경작용 같은 경우는 지금 유튜브에 따로 촬영을 해놨으니까, 그리고 해부학체까지 해가지고 신경을 좀 더 자세히 해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통증을 바로 넘어가시면,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 통증이 어디로 퍼지죠? 자, 일단은 외울 때 그림을 외우세요. 자, 어깨 위가 아프다, 그죠? 여기 이제 견갑근근 자리죠. 견갑근근 자리. 견갑근근이나 상부성모근 자리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여기를 어깨라 부르기도 하고, 상악근 쪽 부위도 어깨라 그래요, 그죠? 여기서 이만큼이 다 어깨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상악근 부위에 통증이 옵니다, 그죠? 상악근 부위에 통증이 오고, 그 다음에 상한 이두근 자체의 통증. 상완에 위에 팔의 앞쪽이 아프다, 그죠? 위에 쪽에 앞팔이 아파요. 앞팔 앞쪽이. 그리고 아래쪽에 주관절 쪽이 통증이 있죠. 주관절 쪽으로. 그래서 통증은 이런 식으로 와요. 그래서 일단 그림을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아, 여기가 아프구나. 어깨가 아프구나. 견갑근 쪽이. 그 다음에 어디가 아파요? 여기 삼각근 쪽이 아프구나. 그리고 여기 앞쪽 여기가 아프구나. 그리고 또 어디로 갔어요? 주관절 쪽이 아프네. 부위를 외우는 거야. 부위.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용어를 붙이면 되겠죠. 여기는 무슨 해부학적인 용어의 부위, 여기는 무슨 해부학적인 용어의 부위. 그러니까 용어의 이름은 나중에 외워야 돼. 임상은 이 단어를 시험 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느 부위가 아픈지를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 고객이 와서 상한 이두근 단두 쪽이 아픈데요, 주관절이 엘보가 아픈데요, 이렇게 표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요 부위가 아픈데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용어도 엉터리 용어를 가지고. 그러면 어디가 아픈지 짚어보세요. 그러면 돼. 그러면 여기가 좀 아프고 여기가 그렇고 여기 이러면, 아, 나는 상한 이두근을 생각만 해내면 되는 거예요. 아, 상한 이두근 고장나고 그렇게 외우는 거야,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부위도 이제 해부학적으로 잘 붙이면 되겠죠. 그걸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그렇게 적어놨죠. 보시게 되면 1번 간혹 어깨뼈 상부로 통증이 있다. 자, 어깨뼈가 뭐예요? 여기 보면 이제 날개뼈를 이제 어깨뼈라고 하는 거죠. 날개뼈의 여기 상부가 그렇다. 이건 해부학적인 거라. 이제 신용어죠. 신용어. 그 다음에 2번 보면 어깨 전면의 통증. 어깨 전면이면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 앞쪽. 어깨 전면의 통증. 그 다음에 팔꿈치 관절. 여기 팔꿈치. 팔꿈치는 이제 이 신용어고, 팔꿈치 관절은 신용어고, 구용어는 뭐라 그래? 주관절. 팔꿈치 주자를 쌓고 주관절을 하죠. 용어로는 이제 엘보라 그럴 거고. 그래서 이쪽 부위로 이제 통증이 있고, 4번에 보면 삼각근 및 점액낭염이나 상한 이두근의 근염으로 쉽게 오진 않다. 이거는 이제 질환 이름인데, 삼각근 이렇게 덮여 있죠. 여기 덮여 있는 근육에 밑에 점액낭이라고 있어요. 이게 물주머니 같은 거. 이제 여기는 워낙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많이 움직이니까. 여기 물주머니가 있어야 좀 열나고 이런 것도 쉽게 주고 마찰도 좀 줄이고, 그죠? 쿠션 역할도 해주겠죠. 뭔가 요 부딪힘이 많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물주머니, 얘가 눈만 잡고 염증이 생겼어요. 약간 찢어지거나 열을 많이 받아가고. 그러면 어때요? 그게 점액낭염이나 그런 질환이나, 아니면 이제 상한 이두근의 근염, 상한 이두근에 힘줄이 있는데 많이 쓰다 보면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거지. 이제 이런 질환이 왔는데 잘 모르고 오진을 해가지고, 근데 이 질환이 아닌데 상한 이두근 때문에 이 통증이 오는데 이런 질환으로 오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런 질환인데 트리거 포인트만 풀면 나는 줄 알고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질환을 공부를 안 한 일반 마사지나 운동하는 이쪽 직종에서는 이 트리거 포인트만 배워갖고 이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접근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마사지를 하고 운동을 시켰는데 3번 이상 했더니 통증이 줄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검사를 해봐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근육을 풀면 좋아지는 줄 알고 푸는데 안 될 때는 이미 힘줄로 넘어와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관절로 넘어왔잖아요. 그죠? 그럼 검사를 해봐야 돼. 괜히 막 근육을 더 풀려고 하고 또 이제 풀면 괜찮다고 쓰라 그러고 했다가 잘못된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마사지를 하는 사람들도 금기증 해가지고 이런 걸 배우는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병원에 검사해갖고 문제가 없으면 풀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병원에서 또 여기 해야겠죠. 염증이 생기니까 염증을 좀 깔아앉히려면 어때요? 주사를 놔가지고 소염 진통제를 좀 놔주면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약도 먹고 그죠? 엉덩이에 주사도 맞고 이러면 염증을 빨리 깔아앉혀주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래야 좀 빨리 염증이 깔아앉으면서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질환과 관련된 치료도 좀 받아야 될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모르고 전신 마사지를 한다고 막 하다가 이런 질환이 어때요? 더 심해지면 큰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빨리 소통을 해야 돼. 마사지를 받으러 왔는데 마사지 받으면 되는 줄 알고 환자는 모르니까 아픈 나는 습관이 받는 게 마사지 받는 게 습관이었다면 마사지 받아도 안 나을 경우에 하는 사람이 빨리 이걸 눈치를 보내야 되는데 모르면 어때요? 그냥 어깨 아픈 거는 제가 만지면 다 나아요 하면서 이렇게 가버리면 어때요? 병을 오래 키워서 이 사람이 받아야 되는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죠.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또 이 사람이 고생을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질환이 해결되면 어때요? 뭐 마사지를 받든 도수를 받든 일반적인 그냥 이렇게 해도 어느 쪽에 해도 쉽게 낫는 거지. 내가 돈을 적게 쓰고 싶으면 어때요? 실비보험이 있으면 도수를 받으면 내 자부담이 줄어서 좋을 것이고 근데 나는 병원에 갔더니 내가 적게 난다고 좀 잘 안 해주는 것 같아. 기분 나빠. 그러면 돈 다 내고 밖에서 받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병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내가 15,000원밖에 안 낸다고 내한테 성의껏 안 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병원의 예절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예절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병원에 가면 제 가장 단점은 뭐냐면 CS 교육을 잘 안 해요. CS 교육을 잘 안 해요. 그래서 환자 대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소규모 사업을 가면 어때요? 손님이 안 오면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최대한 가끔씩 잘 해주려고 그래. 그러다 보면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대우도 잘 받고 싶고 내가 낸 만큼 막 이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어때요? 돈 있는 사람들은 모텔 안 가죠? 호텔 가죠? 요즘은 모텔도 시설이 좋은데 왜 모텔 안 가고 호텔 가요? 호텔에 가면 예의를 갖춰서 내가 깍하게 대우주니까 그 마음까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것까지도 금액에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해주면 팁도 줘야 되는 거고 그 모텔 가는데 팁 안 주잖아. 그리고 아무도 나와갖고 짐 안 들어주잖아요. 그죠? 그처럼 서비스가 다른 거예요. 원래는 지금 그래서 병원도 이제 병원 코디네이터니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어때요? 직종이 생기면서 그런 예절적인 부분, 서비스적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죠. 병원의 가장 큰 단점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작은 병원을 갈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거기는 뭐만 더 계속 발전시키려고 그래요? 아까 3H 중에서 머리, 진단적인 거나 이론적인 부분과 함께 테크닉적인 것만 계속 중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영자가 있다면 전문 경영이 있다면 아마 이 예절 교육을 꼭 넣으려고 할 거예요. 이 세 개가 항상 조화가 맞아야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기 때문에 치료를 받든 관리를 받든. 근데 지금은 이게 가장 모자라요. 왜냐면 우리가 워낙 실력 위주로 뭐 이론 위주로 지식 위주로만 공부 위주로만 시켰기 때문에 이걸 예절 교육을 빠뜨려 먹은 시대거든 말이에요. 지금 나오는 이제 사람들의 시대가 옛날에는 공부를 잘 안 해도 돈을 잘 못 벌어도 남한테 나쁜 짓 하고 누구한테는 인사 잘하고 누구한테 잘하고 이런 옛날에 교육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시대 되니까 그걸 싹 빼버리고 공부만 잘하면 된다. 좋은 데 들어가고 돈 잘 벌는 게 최고다. 뭐 이런 쪽으로 교육이 바뀌면서 어때요? 예절 교육이나 윤리, 뭐 체육 이런 것도 싹 다 빼버리고 오로지 공부를 통해서 출세의 것들만 이제 강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세대가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모자란 지금 세대에 살고 있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옛날에 교육을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은 다시 교육을 어때요? 예절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걸 좀 더 공부만 잘하고 돈만 잘 벌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육체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서 좀 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려는 교육 시스템으로 지금 바꾸려고 그러죠. 앞으로 그렇게 바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몸을 받으러 가거나 치료받을 때도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필히 알아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이론하고는 상관없지만 이 부분도 한 번 더 강조해주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심한 경우는 아래팔 안쪽과 손의 일부로 통증이 갑니다.
심한 경우, 그러니까 상한 이두근이 심하게 고장났을 경우, 그때 이제 아래팔 안쪽입니다. 안쪽, 바깥쪽이 아니고 그 안쪽, 그 다음에 손의 일부 안쪽으로 따라가니까 손의 일부는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쪽까지 심하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타 현상이라고 있죠. 맨 마지막에 보시면 기타 현상, 심부압통과 근육통 증상이 나타난다. 심부압통, 그러니까 압통 그러면 누르는 통증, 그러니까 심부를 누가 꾹 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 있죠. 그런 통증들, 눌렀을 때 생기는 통증, 압통이 있고, 그리고 근육통 증상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홍반, 여기 빨개지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쪽 부위가 지각 이상, 그리고 창백해지거나 무력감, 막 힘이 빠져요. 무력해져. 이런 증상도 동반됐을 때 상한 이두근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해갖고 무거운 걸 들고 이랬을 때 이 근육이 가보가 걸리면 여기가 붉어지는 사람이 있어. 빨갛거나 아니면 창백하거나 아니면 이제 무력해갖고 막 아무것도 하기 싫어갖고 막 일하고 있는 거 있죠. 밥도 먹기 싫은 거. 숟가락 들 힘도 없다. 그런 말을 하죠. 너무 일을 많이 하면. 그리고 그보다 숟가락 들 힘도 없다 보다 더 심한 건 뭐예요? 씹을 힘도 없다. 씹을 힘도 없다. 너무 피곤하거나 가로하면 그래서 뭐 먹는 거예요? 씹을 힘이 없으니까 다 씹어서 주는 거죠. 죽. 그죠? 다 잘게 부숴가지고 씹을 일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먹이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환자를 처음에 죽을 줬다가 수술 끝난 환자도 죽 줬다가, 그죠? 너무 가로해도 죽 줬다가 뭐 몸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죽인 거예요. 이유가 씹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전 단계가 뭐예요? 들림도 없다. 숟가락 들림도 없는 거예요. 숟가락 들림도. 그게 가장 관련이 있는 게 상한 이두근입니다. 상한 이두근. 자, 9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신경지배 기능은 넘어가시고, 요거는 다 따로 유튜브에 만들어져 있어요. 기시정지, 신경지배, 그 다음에 기능은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처음에 해부학을 배울 때 제일 기본으로 배우는 근육학의 기초적인 수업이기 때문에 요것만 따로 묶어가지고 제가 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대학교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라고 임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기시정지, 신경작용, 기능을 다 이제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부하실 때 보시면 학교 시험 칠 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학생 때부터 그런 사고를 가지고 기본적인 것도 알고 나오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 3번의 정상부터 공부를 할게요. 정상. 자, 1번에 보면 여기를 좀 확대하고 정상만 보여주시면 천청 어깨 앞 통증 1번. 그래서 천청의 어깨, 천청 그러면 이제 끝이 아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바다도 보면 심해라 그러죠. 깊은 바다. 그리고 천청은 이제 얕은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쪽이요, 어깨 앞쪽에 이제 천청으로 통증이 갑니다. 그래서 경관절을 사용할 때 불편해요. 그리고 어깨를 움직이는 게 여기가 경관절이니까 여기를 움직일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깊이 아픈 게 아니고 어디? 끝에가. 그리고 2번에 보면 경관절의 굴곡과, 자, 경관절이 여기랬죠. 어깨 관절. 이 관절의 굴곡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굴곡하는 거와 외전은 이제 밖으로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든 옆으로든 이런 동작을 할 때 어때요? 어깨 높이보다 더 높이 거상이라는 거 든다는 것이건 어깨 높이보다 더 높이 이제 드는 것은 통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90도 각도에서는 누가 힘을 써줘? 경관절에 굴곡을 하거나 외전을 해도 삼각근이라는 근육이 90도의 최고의 이때 최고의 힘을 발휘하는 각도예요. 근데 이제 90도 이상 넘어가면 누가 힘을 쓴다고요? 여기서 표현하는 게 뭐예요? 상한 이두근이 힘을 쓴다는 거예요. 상한 이두근이 그때 힘을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30도 각도에 누가 힘을 쓰죠? 30도 정도를 내가 뭐 이렇게 들어올릴 때는 극상근이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밥을 먹거나 머리를 빗을 빗거나 얼굴에 뭘 바르거나 세수를 하거나 이 각도는 다 내가 30도 각도라. 지금 제가 30도로 다 하고 있는 거죠. 양치레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때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밥 먹을 때 어깨가 아파요. 그럼 극상근이고. 근데 90도로 뭔가 들면 아파요 라고 하면 이 정도 들 때 아파요 그러면 어때요? 상하근인 거고. 근데 그 이상 들 때 아파요 그러면 뭐라 생각해야 돼? 극상근도 상하근도 아닌 상한 이두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감별 진단이 되겠죠. 어깨가 아파도 이렇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다 만지고 다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문진을 할 때 이런 증상을 듣고 어떤 근육인지 빨리 이건 아니네 저건 아니네 이거겠네 저거겠네 몇 개 해놓고 어때요? 나중에 촉진을 통해 가지고 또 확진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더 문제네.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니까 이걸 풀면 나아지겠지 하고 예상을 하고 풀었더니 통증이 줄면 내가 맞춘 거고 안 줄면 잘못한 거고 아니면 실력이 없어서 못 풀었든지 뭐 이런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촉진이라는 기술을 완벽하게 터득 못하면 하나의 진단이 완벽하게, 특히 촉진이 가장 최고의 가장 중요한 진단법이란 말이야. 촉진이 안 되면 실제로는 테크닉으로도 풀리지가 않겠죠. 잘 정확한 자를 못 찾아서 못 끄니까. 그래서 진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촉진이에요. 촉진.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론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어때요? 물어보고 대답 듣고 이러면서 어때요? 그래서 찾아내는 거. 요거는 머리적인 부분이죠. 머리로 하는 진단. 촉진은 어때요? 몸으로 하는 진단.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엑스레이 찍고 뭐 찍고 해가지고 이제 또 시신해갖고 눈으로 보면서 또 진단하는 거. 그죠? 뭐 청진해갖고 청진이도 꼽아갖고 소리가 뭐가 나고 막 이런 걸 가지고 또 진단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진단이 있죠. 그 중에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근육을 배울 때는 시진적인 것보다는 촉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진, 그 다음에 눈으로 봤을 때 체형이 틀어졌는지 뭐한지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시진적인 거. 엑스레이나 MRI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크게 세 가지의 진단법이 중요해요. 더 다양한 진단법이 있죠. 테스트라든지. 그런 것도 테스트를 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안 가는구나, 이 정도 각도일 때 올릴 때 아프다 하는구나, 시신과 함께 어떻게 해요? 지식적인 게 같이 복합적으로 됐을 때 진단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오진율이 최소가 되면서 치료를 잘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돼야 이제 근육적인 판단과 함께 이제 근육적인 문제가 될 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이두박근의 힘줄.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두박근의 위에 쪽에 힘줄이 있어요. 여기는 근육이 많고, 그죠? 또 주관절 밑에 힘줄이 있겠죠? 지금 말하는 힘줄은 요 위에 쪽에 힘줄이에요. 주관절을 만졌더니 압통이 있더라. 그러면 어때요? 근육이 너무 많이 고장나가지고 힘줄까지 넘어온 거예요, 이제. 힘줄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줄상의 촉진에 의해서 압통이 있고, 대개가 은근히 쑤시는 근육통의 증상을 호소합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노가다 많이 뛰면서 무거운 거 많이 드는 사람들 있죠. 몸으로 힘을 쓰는 직종들. 뭐 그 편의점에서 박스, 음료수 박스나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비 오는 날 노가다 뛰는 사람 쉬잖아요, 그죠? 비 오면 밖에 공사를 못 하니까. 그럼 비 오는 날 어때요? 저기압이 되죠. 공기가 무겁다는 뜻입니다. 누르는 힘이 세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공기가 더 누르기 때문에 어때요? 쑤셔. 내가 누르면 압통이 됐죠. 누르면 생기는 통증. 근데 공기가 누르기 때문에 더 쑤셔. 그럼 비 오는 날 쑤셔. 그럼 노가다 하는 분들이 뭐 하겠어요? 쑤시면 병원 가겠어요? 안 가요. 술 먹어요. 술이 진통제. 술을 좀 먹으면 아따따라 기분도 좋고 몸도 안 아프고, 그 다음에 술을 먹으니까 피가 돌아주니까 좀 순환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술을 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노가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술을 많이 먹는 이유가 통증 때문에 먹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몸에 근육통을 달고 살아요. 그리고 이제 힘줄 통증까지도 달고 사는 분이 많아요. 그분들이 뭐 이 근육을 알아갖고 몸을 풀고 막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안 살겠죠? 모르니까 이 부분을. 그래서 그분들도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면 어때요? 몸 좀 풀고 일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큰 이제 중공업 회사 들어가면, 제가 대학교 때 삼성중공업에서 아르바이트 했어요. 한 6개월 동안. 그런 데 들어가면 아침에 모여서 체조를 해요. 근데 다 근성근성해. 나는 근데 이 공부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억수로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6개월 하고 나니까 몸이 엄청 좋아지더라. 그때 허리가 26인치. 누나 청바지를 입어도 잘 들어가더라고. 누나가 내보다 더 뚱뚱해. 그때는. 지금은 이제 30 몇 인치를 입는데, 그때는 26인치를 입고 이렇게 해도 몸도 날씬하고, 그때는 일도 많이 하면서 몸을 풀고 그러니까 더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일을 이야기했듯이 스트레칭 안 하고 몸 안 풀고 일만 하면 몸이 망가진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내가 일을 하든 운동을 해도 밸런스에 맞게끔 짧아지는 게 있었으면 늘리고, 늘어나 있으면 짧아지는 운동을 해갖고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옛날 사람들은 중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항상 마음으로도 내 중심을 잡으려고 하고, 너무 스포하려고 안 하고, 너무 화를 안 내려고 그러고, 너무 웃겨도 막 안 웃으려고 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옛날에 딴따라 그러고 막 너무 까불까불하고 이런 거 우리나라 싫어했죠. 중정의 문화이기 때문에 너무 까분다든지, 너무 또 화를 잘 낸다든지, 너무 또 이렇다든지 이런 거 싫어해요. 마음을 항상 중간에 놓으려는 차분함, 요런 걸 이제 중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 몸도 어때요? 항상 이제 중심이 어디죠? 중력상에서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좌우도 아닌 중심을 지키려는 거죠. 앉아있어도 내가 중력 중심상에서 떨어지는 머리가 없고, 그죠? 좌우로도 이런 게 틀어짐이 없어서 기울어짐이 없어야 최소 힘을 쓰겠죠.
몸도 어때요? 중정이 중요한 거야. 밸런스라 그러는 거죠. 요즘 말로는. 그럼 내가 딱 중력에서 중심을 지키는 거죠. 그게 이제 뼈를 보게 되면 귓구멍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 선이 있죠. 끊어놓고 어느 관절들이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잖아. 제가 지금 서 있어도 체중이 어디에 실리는 게 맞아요? 뒤꿈치에 실리는 게 맞아. 중력 중심선이 뒤꿈치 복숭아뼈로 와야 되니까. 근데 내가 등이 굽으면 어때요? 앞으로 가죠. 그럼 떨어지는 머리를 잡아야 되고 발가락이도 힘들고 발도 힘들고 종아리도 힘들고 햄스트링 힘들고 이거 다 힘들잖아. 뒷판은. 근데 내가 똑바로 서 있으면 어때요?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잡을 게 없죠. 요게 좋은 거예요. 요게 좌우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밸런스를 계속 맞추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해도 이 밸런스를 맞추는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다르게 해야 돼. 운동을.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 이제 운동하는 분야가 체계적인 이론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을 똑같이 시키죠. 요가를 가도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시킨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근육학이 더 발달되게 되면 운동 또한 오른쪽 왼쪽을 다르게 운동시키고 밸런스를 맞추는 운동법으로 발전해야 돼. 지금 이제 초기 단계라. 이제 근육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으로 운동 쪽 파트도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오른쪽이 먼저 공부하고 마사지 쪽에 공부하다가 운동 쪽도 공부하면서 이제 조금씩 변해가고 있죠. 하지만 아직 체계가 완벽하게 정립이 안 됐어. 몇 명의 조금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키고 체계적인 정립이 이루어져갖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변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변해가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잘하고 계신 거고, 난 아직 그 뭔 말인지 처음 듣는데 이러면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손을 머리 위로 올릴 때 통증이 동반되면서 힘이 약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손을 머리 위로 이렇게 올리면 통증이 생기면서 팔에 힘이 빠져. 팔에 힘이. 그러니까 이런 증상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뭔가 내가 위에 있는 걸 뭐 전구를 바깥 끼우려는데 팔에 힘이 없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날이 오겠죠. 누군가가 나에게. 그럼 뭐라 생각해야 돼? 상한 이두근을 좀 풀어주고 나면 다음날 해보니까 괜찮던데 이러겠죠. 아니면 가수원에 일어나는데 맨날 높은 걸 따는데 사과를 따든 뭘 따든 그죠. 근데 어느 날 내가 아파서 힘들었는데 여기서 나한테 치료받았더니 좋아졌다 그러면 어때요? 아니면 이제 그 가수원 주인님 어때요? 돈 많이 주고 마사지를 받는다 이러겠죠. 그죠? 그러면 또 마사지 받았더니 좋아졌더라.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병원 가서 치료받았더니 좋아졌더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때 상한 이두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을 다 외우고 있어야 좋겠죠. 그래야 누군가가 나한테 증상을 이야기하면 무슨 근육이다. 이 근육 풀어주면 좋아지겠네. 그리고 트리 포인트 어디니까 여기 트리 포인트 풀면 좋아지겠네 생각하고 해줬더니 다음날 아유 좋습니다 하고 맛있는 거 사오겠죠. 못하면 맛있는 것도 없고 와갖고 뭐 별 차이 없던데 하면서 핀잔만 받겠죠. 자, 그리고 5번으로 가시면 승모근, 상부, 섬유, 어깨 부위에 쑤시는 증상이 연관되어 나타나고 운동 후에 산통이 자주 출현한다. 등산하고 나면 여러분들 다리 아픈 거 있죠? 그걸 산통이라 그래. 산통. 등산을 안 하다가 하고 나면 다리가 아파갖고 오는 그런 통증, 그걸 산통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가 여기가 쑤신 통증이 생겨요. 쑤신 통증이. 이게 이제 상한 이두근이 어디 붙어 있어요? 여기에 붙어 있죠. 견갑골에 장두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견갑골에 이 관절와 위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관절은 알겠는데 와가 뭔 말이죠? 움푹 파진 걸 와라 그래. 그러니까 움푹 파져 있는 관절의 이름을 관절와라고 표현한 거예요. 견관절의 관절와. 여기에 붙어요. 그래서 여기에 붙기 때문에 힘을 많이 쓰면 이 견갑골이 당겨 내려오겠죠. 내려오는 만큼 누가 힘을 써요? 견갑근에 있는 근육이 승모근, 상부가 힘을 써야겠죠. 그래서 상한 이두근을 쓰면 반대쪽에 있는 위아래 개념에서 얘가 기랑근이죠. 얘가 짧아지면 얘가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주동과 기랑이 이렇게 바뀌어. 위아래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아는 주동과 기랑 뭐예요? 상한 이두근이라면 상한 삼두가 기랑이다까지만 알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또 안정성의 근육인 협력근이라 표현할 수 있어요. 협력근. 보통 우리는 협력근이라고 부르죠. 협력근. 그래서 이 근육들이 안정성을 만들어주면서 협력을 해주면 주동근이 상한 이두근이 일을 하고 기랑근인 뒤쪽에 있는 상한 삼두근이 기랑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근육을 배우면 주로 주동, 기랑, 그 다음에 협력의 개념까지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이게 기본이야. 기본. 이걸 이해를 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 정도 깨달아갖고 이제 몸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좀 한다 하면서 이제 초중 고급이 있으면 초급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야. 이거보다 이제 좀 더 넘어가면 더 수가 많아지면 중수 정도의 수준으로 가는 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무거운 거 하나 들 때도 아까 얘기했듯이 왼쪽 엄지발가락에 힘을 쓰면서 이렇게
힘으로서 잡아주면서 물건을 든다는 걸 깨달아서 합곡자에 침을 놓으면서도 태충자리 침을 놓을 줄 아는 수준이 갔을 때 이게 이론이 이해가 돼가지고 이해를 할 때 이제 수준이 좀 높아지겠죠. 근데 오른손이 아파갖고 왔는데 왼쪽 발가락 사이에 일지이지 사이에 침을 놓고 마사지를 하고 이러면 일반인 이해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인이 이해 못하는 짓을 해야지 고수가 되는 겁니다. 상상을 못하는 거죠. 내가 손을 많이 쓰는데 왜 발을 만지냐고, 왜 종아리를 푸냐고, 왜 햄스트링을 푸냐고, 그걸 설명을 하면서 이래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하니까 어때요? 좀 더 편해졌죠? 그러고 결과를 내줬을 때 사람들이 이제 나의 치료에 대한 걸 믿음이 생기겠죠. 아,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구나, 아는구나, 수가 깊구나. 보통 사람들은 한두 수밖에 안 놀고 여기서 노는 사람이 태반이고 여기서 좀 목에서 오는 겁니다 하면서 이 정도 보는데 이 사람은 발까지 내려가네. 아, 사고가 아주 깊구나.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이 사람 믿어도 되겠구나 하면 어때요? 그때 나와의 신뢰가 형성되면서 라포가 형성된다 그러죠. 환자와 나와의 이 믿음이 강해지죠.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구나. 어떤 사람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고 잘하고 내가 믿고 맡겨도 아무 말 해도 알아서 찾아서 해줄 사람이구나라는 게 형성이 됐을 때 라포가 형성돼요. 안 그러면 어때요? 계속 의심을 하죠. 여러분들 병원 가면 의심하잖아. 잘해주나 안 해주나. 이 잘못하는데 저러고 있는 거 아니가? 잘하는 사람이 맞는데 못하는 사람이 온 거 아니가? 막 이런 의심을 하죠. 그럼 이제 라포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으면 어때요? 누굴 만나도 이 사람이 나에게 라포 형성을 자기가 걸려고 그러죠. 나는 그만 걸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만큼 받는데 또 다른 사람이 줄 서갖고 내한테 받고 있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실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거죠. 내가 지금 샵이 잘 안 되든 경영이 안 되든 병영에 환자가 없든 그러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인정하셔야 돼. 내가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실력을 켜야 되는 거야. 이 동네는 이상하네 이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 동네는 다 이상하다 이러면 안 돼요. 이상한 건 나밖에 없어요. 내가 이상해서 안 오는 거야. 실력이 없어서. 그거를 빨리 인정을 하셔야 돼. 그래야 뭐 한다? 공부합니다. 알겠죠? 그거 인정 안 하면 공부 안 하는 거야. 내가 아는 만큼만 맨날 하고 내 좋다 하는 사람만 봐주는 거지. 내 싫다는 사람이 왜 싫어하는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가 모자라서 내한테 점수를 100점을 안 주고 내를 싫어할까 생각했는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강의가 좀 말이 빠른데 유튜브에 지금 올리는 거니까 속도 조절이 됩니다. 최고 속도 2배까지 그리고 최하는 0.75배 뭐 이렇게 속도 조절이 되니까 속도 조절해서 보세요. 말 못 알아듣겠다 하는 분들은 가르칠 게 많아서 좀 빠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유튜브 보면 2배로 봐요. 좀 말 빠른 사람들 하면 1.5배로 듣고 그래도 들리니까 빨리빨리 듣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20분짜리도 10분 만에 보잖아요, 그죠? 보통은 다 느리더라고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불로 빠르게 하고 느리게 보라 그래요. 느리게 보세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모르면 옆에 젊은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알아요. 그리고 6번에 보시면 테니스 운동의 백핸드 스트로크와 같은 동작에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 백핸드 스트로크 뭐예요? 이제 앞으로 치는 게 포헤드겠죠. 포헤드가 이제 앞으로니까 백핸드는 이제 백 뒤로 이렇게 치는 거. 이때 어때요? 늘어나면서 근육이 그죠? 할 수 있겠죠. 짧아지는 건 상한 삼두구잖아. 그죠? 늘어나면서 이제 문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일 때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동작일 때 어때요? 상한 이두근이 짧아졌다가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특히 또 누구예요? 장두는 힘을 또 쓰고 있죠. 장두는. 그러니까 어느 건지도 또 구분을 좀 하는 게 좋겠죠. 어느 건지도. 그래서 상한 이두의 단두의 문제인지 장두의 문제인지도 이제 평가를 좀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팔을 벌리면서 뭔가 힘을 쓸 때는 장두가 힘을 쓰겠죠. 경관절 외전과 함께 주관절 굴곡에 관여하는 게 기능이 기시전개 보면 이제 신경작용 이런 거에 보면 제가 다 올려놨겠죠. 그게 보면 기능이 어때요? 외전과 함께 굴곡, 주관절 굴곡을 하는 게 장두의 역할이고 그리고 단두는 어때요? 외전 없이 주관절 굴곡을 했을 때 그리고 경관절을 앞으로 굴곡했을 때 이때 최대 수축을 하겠죠.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얘가 짧아지면 이만큼 짧아졌죠? 위에 부분을 더 짧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러면 아령을 들 때도 내가 이렇게 하면 어때요? 밑에 알통만 커지고 근데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요렇게까지 들어 올릴 버리면 더 발달되죠. 그래서 헬스장에 가게 되면 아래를 갖고 이렇게 해서 하면 이상하니까 그리고 이미 중력 중심을 지나버리니까 힘이 안 실리죠. 그래서 어떻게 앉아가지고 요 각도에서 들어 올리는 이거 있죠? 이거는 뭐예요?
위에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있는 거야. 헬스 기구 중에. 그래서 수축력이 밑에 절반에서 이루어지느냐, 상부 쪽에서 이루어지느냐 어때요? 자, 이 정도 올려놓으면 벌써 여기까지 올라갈 때 여기 끝까지 수축된단 말이야. 그럼 R통을 더 키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R형도 들고 또 앉아서 이것도 해야 돼. 그죠? 그래야 위에 부분이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몸을 만드는 프로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이것만 들으면 상한이도 다 했다 그러는데, 이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부분과 위에 부분. 우리가 이제 복직근도 어때요? 상부 복직근, 하부 복직근 구분해갖고 이제 운동을 했다, 그죠? 이제 좀 알았다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근육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나머지 근육들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생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가지셔야 돼. 하나를 가르치면 이해를 알아야지. 상부 복직근, 하부 복직근 나누듯이 상하니 두근도 그렇게 나눌 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사고가 이제 조금 펼쳐져야 돼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돌기도 하고, 그죠? 앉아가지고 바 있는, 이렇게 휘어 있는, W자로 휘어 있는 이걸 이렇게 하고 장두도 운동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도 발달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어때요? 더 빨리 키우겠죠. 그 사람들 빨리 키우는 게 자기들 일이잖아, 직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회 나가서 내가 빨리 키우고 이쁘게 만들었다. 그러면 상한이 두근은 R통을 막 보여줘도 어때요? 여기만 발달시킨 사람보다 여기까지 발달되었고 골고루 이쁘게 생긴 사람이 1등 하는 거죠. 그거다 거기까지 더 크면 그렇게 해갖고 대회를 나가갖고 이제 1등 먹고, 1등 먹으면 또 이렇게 또 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키우기도 많이 키우지만 이제 폼롤러든 뭐든 도구 사용하고 다다다 쏘는 것도 가지고 막 근육 많이 풀죠. 요즘에 휴대용 이렇게 두드리는 거 갖고 마사지 운동 아주 좋은 시대가 온 거죠. 옛날 같으면 무조건 운동만 열심히 하고 골병도 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운동계통에도 들어오니까 아주 좋은 거야. 그러니까 트리거 포인트, 근막 통증 증후군, MPS 때문에 지금 모든 분야가 몸을 쓰는 모든 분야가 변하고 있는 건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제는 나중에는 전 국민으로까지 퍼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웬만한 근육통은 없이, 그래야 우리가 의료보험이 안 오르지. 이번에도 올랐잖아요, 그죠? 또 올라.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이 이걸 공부해야 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걸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전 국민이 웬만하면 안 아프고, 나이 들어도 몸 좀 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이 들면 더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의료보험이, 그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냈던 걸 나이 든 사람이 쓰는 거야. 뭐라 쓰는 거죠? 내 안 아프면 어때요? 평생 냈던 거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저는 엄청나게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금도 많이 내는데 저는 병원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들한테 지금 막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저 때문에 치료받는 사람 몇 명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더 좋은 거죠. 베풀고 사는 거예요. 베풀고 사는 거. 세금 많이 내면 욕하지 말고, 아, 내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이 덕을 받는구나, 덕을 베풀었다, 그리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 가실 겁니다. 세금 많이 내세요. 많이 내면 좋은 거예요. 근데 좀 아까울 때가 좀 있죠. 나는 왜 혜택을 하나도 못 받을까, 이럴 때 아깝죠. 세금 많이 낸 사람들한테는 좀 덕을 주면 좋겠어. 국가에서도. 기차라도 공짜로 한번 타게 한다든지, 버스라도 한번 타게 해준다든지, 그죠? 뭐 1년에 한 번 비행기라도 공짜로 한번 타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혜택이 있으면 세금 내는 것도 좀 자부심이 있을 건데, 그죠? 거기 가서 내가 세금을 많이 내서 이거 오늘 공짜로 탈랍니다 이러면 얼마나 뿌듯해요, 그죠? 남들이 이렇게 좀, 이 사람은 참 국가에서 많은 일을 했구나 하고 대우를 받을 낀데, 그런 정책을 좀 펼쳐주면 좋을 건데 맨날 노는 사람들한테 돈 주고 이렇게 세금을 더 많이 나가요. 자, 더 이상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자, 7번에 보시면 병변척을 아래로 하여 누를 수 있고, 그러니까 아픈 쪽을 눌러도 안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허리 뒤로 손이 닿는다. 상한 이두근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안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누구는 안 간댔죠? 오구완근은 안 간댔어요. 이때까지 배운 것 중에 오구완근, 그죠? 근데 상한 이두근은 잘 가. 왜? 이렇게 하면 짧아지는 거지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 주관절 구복이 더 심하잖아요, 그죠? 경관절이 여기서 늘어나는 길이보다 짧아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뒤로 가도 이 근육이 탱탱하게 늘어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별로 안 아파. 그 말을 지금 적어 놓은 거고, 통증의 원인과 활성화 요인에 보면 1번에 주관절에 해외된 상태에서 해외가 이제 회전이 바깥쪽으로 된 거. 자, 주관절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해내, 회전이 안으로 된 거죠. 해내. 그 다음에 회전이 바깥쪽으로 된 걸 해외. 이렇게 해외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손에 무거운 물건을 들고 들어 올릴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상한 이두근이 아니고 누구죠? 상한근이 힘을 써요. 상한근. 상한 이두근은 기시전기에 보면 요골에 붙어 있댔죠. 엄지손 쪽 이 요골, 새끼손가락 쪽이 척골. 어떻게 외우랬죠? 헷갈리지 않게? 엄지 이형과 요골의 이형을 연관시켜서 외우면
하나만 외우면 다 외워지네, 그죠? 하나는 촉골이지. 안 헷갈려야겠죠, 그죠? 요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글의 뜻이 뭐예요? 노뼈라 그러죠. 노뼈. 옛날만 노 말 그대로 우리 옛날 뼈는 어때? 뒤에서 노로 하나로 줬잖아. 서양뼈 말고 양쪽을 젓는 거 말고 하나로 줬잖아. 그처럼 어때? 우리가 노처럼 이렇게 움직이죠. 노처럼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뼈라고 노뼈.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골. 옛날 말로는 이제 요골. 그죠? 요골. 요단강.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요단강을 걷는다 하면서, 그죠? 노젓고 지나갑니다. 그 요단강을 지날 때. 그냥 쉽게 외우라고 던지는 농담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요. 그 요가 진짜 요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맞을 수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던진 겁니다. 근데 이게 노를 뜻하는 요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이렇게 노처럼 젓는 근육이다 하고 뼈라 해가지고 노뼈. 그래서 이 상한 이두근이 요글에 붙어서 이렇게 해외를 시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외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올리면 상한근으로 힘을 쓰는 거고, 이렇게 하고 들어올리는데 많이 들다 보면 상한 이두근이 힘을 많이 쓰죠. 그래서 고장 나는 거야. 무거운 걸 이렇게 많이 드는 사람들 어때요? 얘가 고장나. 근데 옆에 손잡이 걸서 이렇게 드는 사람은 어때요? 얘가 고장 안 나고 얘가 힘이 안 들어오고 상한근에 힘이 많이 들어오겠죠. 상한근 때문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주관절 통증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음 근육입니다. 그래서 그걸 진단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문진 속에 어떤 근육을 많이 쓰는지 그 사람의 동작을 알아내야 돼. 문진을 할 때. 그러면 무슨 일을 하세요?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세요? 그 근육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내기 위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문진도 질문을 잘해야 돼. 문진도 어디가 아프세요? 뭐 할 때 아프세요? 뭐 하시다 아팠어요? 이게 기본인 거죠. 그러면 거기서 웬만한 진단들이 어때요? 통증의 원인과 활성화에 대한 나한테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증상에 대해서 대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듣고 그 대답은 나는 외웠으니까 무슨 근육이네 라고 이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진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적인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33 그러면 바로 9 나와야 되듯이 금방처럼 어때요? 무거운 거를 이렇게 많이 들더니 어깨가 여기 아프고 가끔 심하면 여기도 아프고 심하면 여기까지 내려가던데요. 여기도 아프던데요. 뭐 이러면 어때요? 상한 이두근이 하고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정상을 해야 하고. 그리고 금방처럼 뭘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많이 들어요. 이렇게 있으면 누가 이리 착착 올려주더니 저는 이렇게 들어가지고 옮겨야 되는 일을 해요. 그러면 어때요? 통증의 원인과 활성화 요인이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상한 이두근에 힘을 많이 쓰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근육 때문에 이런 통증이 오네. 정상은 이렇고 원인과 활성화 그러니까 딱 진단이 떨어지죠. 그리고 내가 촉진하고 만져보니까 역시 이 근육 엄청 탱탱하네. 그리고 근육이 트리포티가 많이 형성되어 있네. 이거 풀면 좋아지겠네 라고 확진을 하면서 풀어줬더니 그 다음날 그리고 그날 바로 좋다고 하고 다음날 이래 보니까 치료 받으러 다시 오니까 어때요? 많이 안 아프던데요? 하면 이제 내가 잘 맞춘 거야. 진단이 된 거죠. 치료도 된 거고.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좀 보면 주관절이 신전된 상태에서 팔로 갑자기 물건을 들어올릴 때 손상을 받는다. 주관절이 신전된 상태 있죠. 이때 팔로 갑자기 물건을 들어올릴 때 이제 힘이 언제 가장 없냐면 가장 늘어나 있을 때, 가장 짧아져 있을 때 힘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손을 어때요? 써도 중간 각도에서 많이 쓰죠. 특히 팔은 어때요? 중간에서 90도 이상 별로 안 굽혀요. 그래서 이 각도에서 이 근육이 가장 힘을 많이 쓰게끔 단련이 돼 있어. 근데 쭉 폈을 때는 여기서 힘을 쓰게끔 단련이 안 돼 있는 상태야. 그래서 쭉 핀 상태에서 들어오려고 할 때 이때 제일 힘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악력도 어때요? 내가 약간 굽어져 있거나 이럴 때 힘이 세다죠. 이게 앞으로 굽어지면 힘이 약해진다죠. 각도가 있어. 가장 힘을 잘 쓸 수 있는 각도가. 얘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주관절이 완전히 펴진 게 아니고 약간 굽어졌을 때 힘이 세. 90도 정도가 힘이 가장 세. 근데 얘가 완전 펴질 때 약하기 때문에 이때 무거운 거 들면서 주관절을 굽히려고 할 때, 팔꿈치를 굽히려고 할 때 아플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동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지금 택배, 예를 들면 택배를 움직이는 기사가, 택배를 하는 기사가 요즘에 생수 많이 배달시킨다 그죠? 근데 생수 들고 양쪽 개 들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어때요? 이런 직업을 가지다 보면 아플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월급 많이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해요. 살 빼고 싶으면 택배 일을 한 3개월만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살을 공짜로 빠져. 돈도 벌고. 그거 가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요. 살 엄청 잘 빠집니다. 살 빼는 방법 아주 쉬워요. 내가 먹는 것보다 많이 쓰면 돼요.
근데 움직임보다 많이 모이니까 살찌고 그만큼 안 쓰기 때문에 그래. 저도 마찬가지. 많이 안 쓰면 또 살찌고 또 쓰면 빠지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자세가 이제 바르면 더 잘 빠지고 굽으면 더 잘 찌는 체질로 바뀐댔죠. 그래서 자세적인 거와 그런 칼로리적인 거,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은 10시에 2시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넘어서 자는 사람들은 살을 아무리 빼려고 운동을 해도 잘 안 빠져. 내 몸이 잘 빠질 수 있는 시간에 자야 되는데 안 자니까. 그래서 12시 넘어가고 1시, 2시 자고 이런 사람들은 살을 빼려도 잘 안 빠져요. 왜냐면 근육이 이완이 잘 안 되거든. 이완이 잘 돼서 순환이 잘 돼야지만 살이 잘 빠지는데 자는 시간이 1시, 2시 넘어간다 그러면 아무리 운동하고 식사를 적게 해도 그래도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먹은 것만큼 더 쓰는 것도 중요하고 같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요요 현상이 심하죠. 그걸 이제 평소에 계속 잘 지켜야 일정한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라도 틀어지면 또 살이 찌거나 또 푹 빠지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지속적인 주관절 굴곡에 부하가 있을 때 손상이 된다라고 돼 있죠. 지속적으로 이제 주관절을 이렇게 굽히고 있는 부하, 뭔가를 이렇게 들어야 되는 일, 뭔가를 들어야 되는 일,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번에 보면 익숙하지 않은 동작으로 주관절에 반복적인 해외를 함으로써 근육에 손상을 준다. 주관절을 해외. 예를 들어서 이제 드라이버로 나사 박을 때 그때 이제 주관절에 해외를 계속 쓰잖아요. 그죠? 그때 특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처음에는 많이 박아. 나사를. 그러다가 조금 힘들면 어떻게 해? 다시 펴서 또 해. 그래서 이러다가 또 피곤하면 또 어떻게 해? 또 굽혀. 이렇게 해갖고 박는단 말이야. 자, 이 주관절을 굴곡했을 때는 무슨 근육이 힘을 쓰냐? 상하이두가 힘을 쓰는 거야. 근데 팔을 피면 상하이두가 늘어난 상태죠. 수축력이 없죠. 그때 누가 힘을 써요? 해외근 힘을 쓰는 거예요. 해외근 여기 있죠. 그래서 팔을 폈을 때는 해외근으로 돌리는 거고 굽혔을 때는 상하이두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르죠. 그래서 주관절이 아파서 왔다라고 해도 뭐 뭔가 이제 공사판에서 뭔가 이렇게 나사를 하고 이럴 때 어때? 여기를 썼는지 여기를 썼는지 이해를 해야 돼. 이거는 근데 옛날 이론이고 요즘에 다 기기가 박아줍니다. 그래서 별로 안 아파요. 이런 동작을 할 만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 집에는 전동이 없는데 그러면 박아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죠. 익숙하지 않은 동작.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간혹 가다가 한다는 거죠. 그런 동작이 있을 때 문제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삽질 등과 같은 노동에서 가닥에 힘을 쓴 후, 그러니까 삽질이 뭐예요? 찔러서 퍼서 올려야 되니까 어때요? 주관절 굴곡 근육인 상하이두근 힘을 많이 쓰겠죠. 겨울에 군대 강원도 간 사람들 겨울에도 삽질하고 여름에도 삽질하고 사계절 다 삽질합니다. 여름에는 땅 파야 되고 가을에는 낙엽 퍼야 되고 겨울에는 뭐 퍼야 돼요? 눈 퍼야 돼요. 맨날 삽질해요. 삽질. 그래서 군대에서 삽질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의미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지도 않는 것을 반복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 욕할 때 앞에 XX 지랄 뭐 하셨고 뒤에 삽질하네 이런 말을 하죠. 그게 다 뭐예요?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가지고 결과를 이루어야 되는데 결과가 아닌 그냥 행위만을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는 삽질한다고 표현해. 삽질한다. 왜 삽질시키는 줄 알아요? 피곤해서 빨리 자라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삽질시키면 억수로 피곤해요. 남자들이 젊을 때 20대 헬기만 했을 때 들어갔는데 군대에 안 피곤하면 되겠어요? 에너지를 어디다 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삽질이라도 시켜서 일이 없으면 군대 특별한 거 없으면 훈련 없으면 삽질시키러 보내. 웬만하면. 그래가지고 힘을 뺀단 말이에요. 그래야 10시에 자. 군대만 가면 잠이 잘 오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잠이 오게끔 일을 그만큼 시키기 때문에. 내 몸이 졸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많이 썼기 때문에 피곤하게. 근데 나이 들면 잠이 안 와. 왜 안 와요? 일을 안 하니까 잠이 안 오지. 일을 안 하니까. 하루 세 끼 먹고 하는 게 없어요. 별로. 육체적인 에너지 쓰는 게. 그러니까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에너지 충전할 게 별로 없으니까 돼요. 빨리 깨는 거지. 잠은 충전이잖아요. 그죠? 배터리 충전하듯이. 그러니까 밤에 빨리 깨는 거야. 근데 나이를 먹어도 잠이 많다는 건 뭐예요? 많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많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이 많다는 건 젊은 거예요. 많이 쓰고 있다. 나중에 나이 들면 저절로 잠이 없어집니다. 에너지가 이제 줄어들어서도 있지만
일을 안 해서. 자, 그리고 6번에 보면 계단에서 넘어질 때 순간적으로 뒤로 손을 뻗으면서 난간을 잡을 때 뭔 일이 일어나죠? 상하이두근이 늘어나면서 손상이 올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보통 흔히 염좌라고 해요. 열어가면서 미세하게 찢어져 버리는. 교통사고도 우리가 나면 어때요? 서비칼 스프레인 해가지고 목 염좌 그러죠. 순간적으로 차가 땅 박으니까 순간적으로 목이 탁 꺾이고 하면서 어때요? 근육이 찍하고 찢어져 버리는 거죠. 방어가 안 된 상태에서 안정성이 안 잡힌 상태에서 갑자기 탁 치니까 근육이 힘주기 전에 늘어나 버리는 거지. 그래서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면 보통 2주 진단을 많이 하죠. 기본 2주야. 염좌가 났는데. 끝에 있는 상처는 보통 3일이면 딱 찢어져서 아무래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속에 있는 건 어때요? 이게 촉촉하면 잘 안 나. 상처가. 그리고 속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써버리죠. 밖에 나면 우리가 여기 테이프도 붙이고 심하면 짚고 해갖고 얘를 빨리 아물게 도우죠. 근데 속에 나면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막 움직여버린다. 그러면 상처가 덧나니까 어때요? 2주 돼도 안 낫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교통사고 유증이 오래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교통사고 나면 좀 낫다 싶으면 한 3일 입원하는 게 좋아요. 최소 3일. 심하지 않더라도 뼈가 안 부러져도 교통사고 나면 보통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 좋은데 일을 해야 되니까 못하죠. 그것도 피가 안 나는데 입원해 있으면 막 깨병이 돼서 자꾸 막 야, 보험금 많이 탈라 그러나 하면서 이상하게 몰아가죠. 하지만 이제 해부 생리학적으로 따지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교통사고 나면 3일 동안에서 아무것도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좋아요. 회복적인 면에서만 봤을 때. 근데 그게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죠. 어떤 사람은 근데 마음이 또 그래갖고 어때요? 기회다 싶어서 입원해버린 사람도 있죠. 이때 한번 시즌 언제 쉬냐 하면서 링거도 매일 맞주고 하니까 어때요? 좀 더 주고 영양제도 맞고 이러면서 에너지 회복도 하고 그죠? 그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면서 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심하면 뭐가 되죠? 보험 사기단이 되는 거죠. 그게 심하면. 그래서 요즘에 보험 사기 단속을 참 많이 했다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입원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골병 드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그리고 보험회사 나가지고 합의 빨리 하는 바람에 휴증만 남고 그 돈 갖고 해결 안 돼가지고 자기가 손해보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반대로.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황이 닥쳤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7번에 보면 마지막에 골프 운동을 할 때 스윙 동작에서 공을 끌어올려 치는 습관. 그러니까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쳤는데 여기서 이렇게 탁 끌어올려 버리는 거죠. 원래는 어떻게 여기서 몸에 회전을 하고 그냥 가야 되는데 손으로 이제 그러니까 몸을 쓸 줄 모르니까. 그럼 실제로 어때? 하체에서 체조 이동과 함께 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엄지발가락 중심으로 회전을 탁 시켜주면서 여기서 골반이 돌아줘야 되는데 이게 하체가 잘 안 움직이고 어때요? 상체가 가고 상체가 좀 여기서 적게 가니까 여기서 꺾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일만 하다가 이제 사장이 됐는데 여유가 생겼네. 골프를 배웠네. 몸을 못 쓰는데 남들 골프 치니까 치러 갔다가 이런 경우가 많아. 제가 서울에서 병원에 일할 때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붐이 부른 거지. 골프 붐이. 너도 나도 골프 칠 때 시절이야. 10명 중에 한 8명이 골프 한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근육학이 일반인들에게도 TV에 매스컴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퍼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그런 환자들이 많아요. 앞으로 레저 스포츠 때문에 아픈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상한 이두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